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작정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갑자기 떠나는 여행 같은 건 상상하지 못한다. 나는 그닥 소심한 사람은 아니고 때론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혼자서 갑자기 어딜 간다는 것은 엄두가 잘 나진 않는다. 대부분의 일에 나는 이유와 목적과 성과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어야 자기 확신이 들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간혹 떠나는 여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고민거리, 걱정거리, 자기 안에 어떤 질문이나 힘듦이 있어 나름대로의 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도 있고 무작정 떠나는 여행일 수 있다. 계획을 철저히 짜고 왔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지만 아무 기대 없이 온 곳에서 뜻밖의 재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행이 꼭 내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왜 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일상을 벗어나 마음 편한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문제는 그렇게 도착한 그곳에 내가 원하는 해답이 늘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원했다가도 막상 취하면 이게 그토록 내가 원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만족함이 없이 두리번거리며 또 다른 것을 원하곤 한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나는 방향성을 잃고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서 나도 언제까지고 같은 방법, 같은 방향을 고집할 수가 없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늦어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가다가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아 본의 아니게 길이 끊길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 삶의 시간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 인생은 일정한 속도가 제한적인 고속도로다. 가다가 속도를 늦춰버리면 뒤에 오던 차가 나를 추월해버려 내 기회를 낚아채갈 수도 있고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다가는 차가 뒤집혀 사고가 나거나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 골치가 아플 수도 있다. 어린 시절 아빠는 나를 하나뿐인 여동생이 시샘할 정도로 유달리 이뻐하셨다. 집안 형편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셨다. 피아노가 갖고 싶어 아빠 옆에서 잠든 척 손가락을 움직이며 피아노 치는 척 하는 모습도 이쁘다며 선물로 사주셨고 그 덕분에 피아노를 좋아하던 나는 7세가 되던 해에 충북예술제에 나가 대상을 타기도 했다. 그러나 도중에 손가락을 회초리로 때리시던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서 재미가 아닌 힘든 일처럼 느껴짐에 흥미를 잃어 포기해버리고 공부에도 별로 관심이 없던 거울 앞에서 멋부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 시절의 나는 인생에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었다. 대학 시절 방학 때 옷가게 아르바이트로 나간 멀티숍에서 일하는 디스플레이 언니를 만나면서 내 인생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연장을 허리에 찬 채 사다리를 타면서 의상을 멋지게 연출하는 모습에 와, 나도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계기였다. 그 이후로 한 번도 타지에 살아본 적이 없는 나는 혼자 못 보내신다는 부모님을 단식투쟁을 해가며 설득해서 서울로 상경했고 힘들지만 원하는 것이 처음으로 생긴 무엇인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힌 서울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패션학원을 마치고 어느 날 방송국 코디네이터를 뽑는다는 연락에 마냥 들뜬 마음으로 면접 보러 달려간 나를 맞아준 것은 쟁쟁한 아니 훨씬 우월한 경쟁자들이었다. 서울의 명문대 졸업에 해외 연수에 화려한 경력과 우월한 포트폴리오 앞에 주눅든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면접을 봤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합격을 했다. 후에 심사위원들에게 들었는데 열정과 간절함이 보였고 성격이 좋아 보여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대인관계성이 좋을 것 같았단다.
아무튼 좋은 학벌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꼭 되고자 했던 내 간절한 열망 덕분이었다. 그렇게 내게 한 번의 기회가 왔고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었다. 정말 예쁘게 꾸미고 놀고 싶은 나이에 꾸미기를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한 채 열심히 일만 했다. 1년의 수습 기간 동안은 급여도 받지 못했지만 그것조차 불행하다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안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게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나 보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심리전을 시작한다. 곳곳에 나를 노리는 적들이 많은 상황에 자신을 지키면서 목표를 이루고 살기에 객지 생활과 방송계는 그리 쉬운 곳이 아니었다. 지방 소도시 부모님 울타리에서 소심하게 자란 나에겐 개인주의가 강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일쯤은 늘 있는 일인 듯한 승자 독식 구조의 사회생활은 나를 심하게 갈등하게 했다. 나도 저들에게 잘 보여서 동아줄을 잡아야 하는 것일까? 그래야 빨리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아님 그냥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 서울에서의 몇 년은 승자로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의 실패를 겪었다. 다른 것들은 모두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되어 쌓였는데 사람 관계는 그렇지가 못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오랜 사랑을 했던, 별거 아닌 이유로 작은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렸다 넘어지듯 그렇게 이별이란 걸 한다. 이별로 생긴 상처가 쌓여서 단단한 지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큐피드가 뚫을 수 없는 자신을 방어하는 갑옷이 되는 듯하다. 사랑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남이 되는 건 특별한 이슈가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그 이후로 나는 자유 몸이 돼서 무엇이든 다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답답한 울타리를 싫어하면서도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성격 탓인지 난 늘 자기 잣대에 갇혀 자유롭지 못했다. 사람은 갖고 있을 때는 내가 가진 게 귀하다는 생각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지금 내게 부러운 사람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내 편과 함께 자기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것이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그 평범한 즐거움을 등한시한 대가로 나는 내 편이라 말할 수 있던 사람을 잃었고 아직도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은 허전함과 함께 같이 살고 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렇게 허전하다면 함께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마음을 나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안 순간 조금은 안도감이 들지 않은가? 살면서 나는 옆으로 눈 돌릴 새가 없었다. 목표가 생기면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린다가 그때는 신조였다. 가족도 친구도 사사롭다고 여겨지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편입을 해서 만삭에 졸업했고 바로 석사에 입학하고 내 나이 33세 교수가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자퇴하려다 말고 겨우 전문대학에 들어가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꿈도 없었던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도 되게 어렵다는 교수가 된 것이었다. 꿈을 이뤘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나는 늘 일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생겨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갔는데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바닥에 앉아 눈은 졸린지 풀려 있었고 콧물이 나와 얼룩진 아이의 맥 빠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때 아이의 모습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내가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일으키는 채찍이 되었다. 등 떠밀리듯이 밀리고 당연히 와야 할 것 같이 여겼던 목요일 교수 자리는
끝이 많이 뾰족한 가시방석이었다. 앉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난 늘 찔려서 피가 났다. 처음 임용되던 날 설립자 동상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학교를 가장 빛내는 별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나는 어떻게든지 뭔가 잘해서 성과를 내보려고 애썼는데 그럴수록 나는 힘들었다. 어느 날 타 대학으로 가신 은사님께 인사차 간 자리에서 여쭤보았다. 교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국가 사업도 따오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할수록 힘이 들고 학교에선 이상한 소문만 돌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수경아, 너는 그걸 모르겠니? 너 대학 다닐 때 교수로 계셨던 분들이 아직 다 그대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를 동료로 인정하고 싶으겠니? 맨날 부족하다고 혼내던 제자 같은 너를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으실 거야 하시는 것이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자신이 그분들의 동료 교수인 줄 알았던 나는 그때부터 학교에 가면 괜한 자격지심에 스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제자처럼 눈을 아래로 깔고 다녔다. 그리고 조직의 날카로운 잣대에 치이고 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듯이 아웃사이더로 살았다. 눈물이 펑펑 나던 그 시절의 힘듦을 다시 겪고 싶진 않았다. 어떤 구설수가 들려도 대응하지 않았다. 다 필요 없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오랜 시간 믿고 따랐던 사람도 등지는 마당에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세상에 믿을 건 자신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혼자 내리고 나는 그렇게 자발적 외톨이가 되었다. 교수는 철밥통이라는 것은 옛말이고 지금은 학과가 없어져 전공 아닌 학과에서 교양 수업을 주로 하면서 내 전공이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소속감을 갖기도 힘들지만 내 욕심에 자식에게 온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없게 만든 책임감, 그리고 가끔 불안정해하는 애 어른인 것 같은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나 때문에 희생시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내 전부였던 꿈에 대한 상실이 두려워서 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은 잘하고 싶은 것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면 자신을 인정해줄 다른 것을 찾아 떠나거나 아예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다. 당장 코앞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애쓰며 사는 자신이 참 못나 보여. 조바심에 예상치 못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인생은 답사로 살 수가 없다. 여행을 떠나기 전 목적지를 미리 알고 행장을 다녀와 뭐가 필요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뤄낸 것을 성공이라고 말한다. 크던 작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무엇이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비워진이 채워야 함을 필요로 느끼고 노력하게 된다. 이 자리가 낭떠러지 끝인 양 붙잡고 서 있으면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를 구해줄 사람만 찾다가 내 존재감을 잃게 된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해진 속도, 정해진 코스, 정해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없다. 누구 같아야만 해 라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만 해 라는 것도 있지 않다. 그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나만의 나침반을 만들어보자. 첫 번째, 긍정의 힘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 두 번째, 가야 될 방향과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을 양쪽으로 정하고 목표를 적어본다. 세 번째, 가야 할 방향에서 이루어야 할 작은 목표들을 적는다. 네 번째, 가지 말아야 할 방향에서 정리해야 할 상황들을 적는다. 다섯 번째, 자신의 위치를 항상 점검한다.